대부분 이제 남자들 학교 또는 병역을 마치면은 이제 직장을 가게 되는데, 직장을 간 이후에 그 직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으로 그 다음 일들을 연결시키게 되는데요. 첫 직장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이 프랜차이즈 체인과 그 다음에 이제 해왔던 그런 자판기 계열의 일도 있었지만은, 기획 디자인 또 아니면은 그 홈쇼핑 벤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유통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있었고, 지금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좋은 발판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강사로 섰지만은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애터미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마 여기에 처음 오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또 대부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직급을 가신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어, 제가 알고 있는 애터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야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애터미 소개를 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애터미는 2009년도에 다단계 판매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2009년도 이전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방문 판매를 주로 하다가 2009년도에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이 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즉 다단계로 업체를 바꾸고 시작을 하게 됐죠. 아톰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품에 붙어 있는 상표입니다. 그래서 아톰미, 아톰에다가 아름다울 미자는 상표권이고, 애터미가 고유하게 쓸 수 있는 상표권이고, 이것을 소리 나는 대로 읽었을 때는 아톰미, 애터미, 애터미죠. 그래서 이 애터미는 회사의 이름으로서는 회사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홈페이지 겸 쇼핑몰은 www.atomy.kr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전체 글로벌로 나가는 모든 나라들의 전부가 애텀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겸 홈페이지를 쓰고 있고요. 애터미를 소개할 수 있는 소개글들은 참 많습니다. 이제는 뭐, 그 이전에 어떤 협력업체랄지, 또는, 기술력과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비견해 가면서, 설명하던 때가 있었는데, 굳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애터미의 유상만 가지고 애터미 소개를 해도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대표할 수 있는, 소개 글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제가 한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상동에서 저희 라인들과 라인 미팅을 하면서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터미에는 본질이 있고, 애터미의 본질이죠. 애터미에는 핵심이 있다.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 중에도 나와요. 자본 생산성 소득 92번. 이게 보면은 애터미는 본질이 뭐냐면 사람이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절대 수단으로 여겨서 쪽쪽 빨아먹지 않겠다. 그것이 애터미의 캐치프레이즈, 애터미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바로 애터미의 핵심, 제품의 컨셉이죠. 생활 필수품을, 가장 좋은 제품을 먼저 선정하고, 그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이고, 모든 제품군들 중에 이 정도 품질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라면 저렴하다, 더 이상 내릴 이유가 없다 할 정도까지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춘 절대 가격, 이것이 바로 애터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애터미가 어떤 본질을 갖고 있고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자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애터미를 소개하더라도 절대
손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과 마음이 떨리는 일은 없고 오직 떳떳하고 당당함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를 소개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업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존재의 이유. 예. 존재의 이유는 이윤 추구 또는 이윤의 극대화. 이것이 이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근데 사람이 목적이 되고 절대 빨아먹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겠다. 뭐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을 하지를 않으면은 우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부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이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해요. 저희가 지난 그 연초에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스폰서와 함께 쓰는 이 인생 시나리오라고 하는 교육을 본사에서 받고 왔거든요. 그때 그 강사님이 쭉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를 제가 유의 깊게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도 분명히 사람을 목적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이제 보통 회사들이 자기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각 회사들이 자기 회사를 나타낼 수 있는 언어죠. 그러니까 캐치프레이즈라는 말을 이 네이버 검색창에 이렇게 쳐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구나 또는 문장 이런 식으로 용어의 해설을 해놨어요. 그렇죠. 애터미 그러면 애터미를 알리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그거를 보니까 저희는 이 본질과 핵심으로 설명하면 끝인데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설명할까를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도 다 자기 회사를 나타내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다 있어요. 그날 저희가 받았던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월트 디즈니 여러분 잘 아시죠? 디즈니랜드. 월트 디즈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회사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한마디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자 이렇게 사람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애플 같은 거대한 회사들은 어디에다가 목적을 둘까 보니까 인류를 이끌어가는 뭐라고 돼 있냐 여기 보니까 마인드를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이끌어가는 마인드를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인류 사람한테 맞춰져 있죠. 우리가 많이 마시는 커피의 대명사 별다방이 있죠. 스타벅스.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의 사명은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과 사명 이런 거죠. 사명은 자연과 인간 정신을 고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모든 기업들은 이렇게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내 인류 기업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 우리 한국에 있는 인류 기업 중에 삼성 빼놓을 수 없죠. 삼성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그렇죠. 인간의 삶.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도전한다. 뭘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서. 그렇게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유한양행은 또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더 나은 생활을 향한 믿음. 누구예요? 이것도 사람이죠. 더 나은 생활 누가 하냐면 사람.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요. 인류 사회의 꿈을 실현한다. 뭘로? 창의적 사고, 끝없는 도전, 미래를 창조해서 인류 사회의 꿈을 실현하겠대요. 사람한테 맞춰져 있는 게 맞아요. 또 LG그룹은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있냐면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를 하겠다. 가치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사람한테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카카오도 그래요. 카카오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 이렇게. 이제는 우리 애터미와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기업을 한번 볼게요. 뉴스킨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한테 맞춰져 있죠.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제품, 훌륭한 사회기업, 풍요로운 문화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암웨이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암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이 뭐겠어요? 인간답게 사는 더 나은 삶. 그래요. 이 아메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애토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2021년도에 매출이 4% 정도 올랐더라고요. 글로벌 매출로 약 89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2년 연속 성장세랍니다. 그런데 약간이죠. 4%. 근데 이게 어디에서 발췌를 했냐면 넥스트 이코노미 이번 달 거. 지금 본사에서 이거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읽다가 이 글로벌 뉴스에 소개가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보니까 그 아메이 CEO 회장님 밀린드 펜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메이는 사람들이 저 좋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우리의 공통된 열망에 의해 결속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집단인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요. 아메이가 세계 시장의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 아까 조금 전에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이 회사가 나온 말이기 때문에 믿고 싶어요. 정말 믿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 진짜. 캐치프레이즈는 그렇게 걸었는데 진짜 그럴까? 그 증거는 뭐지? 애터미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증거는 뭐죠? 제가 증거를 댔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증거를 대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제품의 컨셉이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는 뭐냐면 좋은 제품이 가격이 합리적이다. 무조건 싼 것이 아니라 이 품질 대비해서 이 가격 이하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부심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생필품을 우리가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것은 맞아요. A사가. 그런데 과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정말 소비자들을 위해서 빨아먹지 않고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격까지도 잡았을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토미가 윈윈하는 기업이라고 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드디어 이제 애토미는 국내에서는 1위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그 화면 공유 하나만 해볼게요. 이 자료를 좀 잠깐 보면은 매출이 A사와 우리 우리도 애터미도 A사죠. A 플러스 4. A사와 A 플러스 4가 매출이 이렇게 살짝 바뀌었어요. 그것이 2000 몇 년도의 자료냐면은 2020년도. 그러니까 21년도 작년에 발표했던 자료죠. 올해는 또 똑같이 우리가 더 앞서 나가고 있죠. 지금 4, 4분기 중에 벌써 2, 4분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반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만 해도 많이 앞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절대 다단계 회사와 경쟁하지 않겠다. 일반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과 경쟁을 해서 경쟁 우위에 서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우리 업체 자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런 회사들의 지표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1위를 했는데 정말 우리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가 2조를 넘는 그런 매출을 가지고 있는 2조 4천억이죠. 그런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있구나. 2조 4천억, 2조 2천억 부가세 빼고 이렇게 매출을 올렸을 때
좀 더 키워볼게요. 매년 지금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2조 2천억이라는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이거를 우리가 1200원으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약 2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해에 아메이는 4% 증가하면서 이제 89억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20억 달러인데 국내에서는 1위 기업이지만 글로벌 전체 매출에서는 아직 4분의 1 정도를 기록하지만, 성장 동력을 놓고 봐서는 절대적으로 이 A사의 애터미가 뒤질 일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증거가 바로 어떤 거냐면 상위 10개 품목에 최고로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랭크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이 해모힘은 7년 연속 1등을 한 단일 품목으로는 이런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건강 기능성 식품. 예, 정말 이런 그 기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거, 애터미를 소개하는 마지막 글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CCM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요, 회사가 중심이 되는 인증이 아니라 Customer Centered Management이기 때문에 CCM은 고객, 즉 소비자를 중심으로 경영한다, 관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익이 되는 일을 먼저 하겠다는 기업. 이것을 지금 애터미가 가진 지표를 놓고 보니까요, 올해 들어와서 특별히 발표된 걸 보면 화장품 업계에서요,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 상을 받았죠. 우리 앱솔루트 스킨케어 시스템 있죠. 여기를 보면은 이 마크를 아마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마크는 정말 애터미가 보유하고 있는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왕관을 써버린 엄청난 지표예요. 세종대왕상, IR52 장영실상, 거기에 NEP 인증. 자, NEP 인증에 저는 주목을 했는데요. New Excellent Product.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 새롭게 아주 혁신적인 신제품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뭐가 증명하냐면 이렇게 매주 하나씩의 기술상을 주는 장영실상도 뛰어난데 이 6종 세트 모두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6종 세트가 더 이상 상을 준다면 줄 것이 없는 최고의 기술상인 세종대왕상을 받았다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7년 연속 1등을 하고 있는 해모임 말고도 이 건강식품을 제외한 화장품 분야에서도 사회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과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찌 보면은 우리 사업은요,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줬냐면 거의 핵무기 하나씩을, 아니죠. 해모힘과 우리 6종 세트라면 핵무기를 2개를 양손에 쥐어준 거나 같은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서도 질 이유가 없는 그런 엄청난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애터미의 사업을요,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지금의 애터미의 소개지만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아닌, 소비자라도 소비자의 이익이 있어요. 좋고 싼 생필품이면 쓰는 것만으로도 이익이지만 이것을 비즈니스로 연결을 했을 때는 분명히 애터미 사업의 형태를 알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해왔던 이전의 직업군들 중에 약 16년 정도를 프랜차이즈 체인, 특히나 롯데리아라고 하는 이런 요식업 체인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매니저로부터 그다음에 점장, 슈퍼바이저 또는 나중에는 가맹 점주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다양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런 프랜차이즈 체인을 지금 차리기도 했어요. 샤브넷이라고. 망하긴 했지만. 그런데 경험은 많았는데 왜 망했을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경험을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놓고 판단을 내렸을 때 제가 해왔던 프랜차이즈 체인 사업과 애터미 사업이 거의 흡사하거나 똑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흡사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똑같다. 사업 자체가요. 음. 그 증거를 제가 설명을 좀 몇 가지를 드릴 거예요.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던 경험이 풍부했고 또 홈쇼핑 벤더 회사의 머천다이저로 일을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이 지금 이 애터미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식업 16년 중에 이 롯데리아라고 하는 업체를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체인점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QCS. QCS는요, Q가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점포에 가든 체인점에 어디 점포를 가선 햄버거를 먹거나 드링크를 마시거나 또는 디저트류를 먹어도 똑같은 퀄리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기계로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처럼 약 1000개 점포에서 나오는 모든 햄버거가 같은 맛을 내요. 분위기도 같습니다. 클리니니스. 미리하고 청결한 점포 똑같아요. 어느 점포를 가나 똑같아요. 기기의 배치까지도 똑같아요. 그리고 서비스도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품질이 우수해도요, 돼지우리 같은 그런 샵에서는 햄버거 먹고 싶지 않죠.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청결하고 미리하게 이렇게 다져놔요. 서비스가 아주 엉망진창이면 그것 또한 나오는 값어치는 제로예요. 자, 가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의 형태를 놓고 보면은요, 수익을 내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애토미하고. 어떻게 똑같냐면, 본사를 통해서 공동 구매를 해요. 그리고 일정한 공급 가격에 1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을 때는 가격을 변동을 시키겠지만, 사계절 같은 가격에 같은 계획 구매에 의해서 계획적인 공급을 하니까 계획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재고 관리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남습니다. 관리 기법도 똑같아요. 1000개 점포가 있으면 1000개의 점포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냉동, 냉장고 또는 프라이어 또는 뭐 튀김하는 거 또는 레지스타 조작 방법 이런 것들이 모든 기기류 메인트넌스 유지보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리고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햄버거 조립 또는 드링크 조립 또는 디저트 조립, 세트화 조립 모든 것이 다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나갑니다. 이것이 체인이에요.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컴퓨터에 입력한 그대로 일을 하는 10사람이 일을 해도 10가지의 방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의 방법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체인점처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규 점포가 나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느 점포에서 어떤 매니저를 착취를 해도 그 사람과 다른 점포에서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10명을 착취를 해서 신규 점포 오픈하는 곳에 밀어 넣어도요. 그 오픈하는 그날부터 손발이 맞아서 바로 일할 수 있어요. 그것이 프랜차이즈 체인입니다. 애터미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하나가 원본이 잘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좌에 한 명, 우에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분과 똑같은 대체 인력이 된다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 모든 사람은 프랜차이즈 체인처럼 즉시 투입이 돼도 똑같이 일할 수 있는 복제 대체 인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발견한 프랜차이즈 체인과 애터미 사업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제가 볼 적에는 애터미 사업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범주가 프랜차이즈 체인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의지가 있어서 가맹점을 많이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복제 시스템에 의해서 한결같은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수입도 복제된 복제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시스템 수입자가 되겠죠. 프랜차이즈 체인을 엮어 나가는 것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대체 인력을 엮어 내려가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것이 애터미 사업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터미 사업에 대입을 해봐도 나 자신 하나만 잘 만들어진다면 이 잘 만들어진 이 복제시킬 만한 원본 하나만 잘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의 대체 인력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혼자인데 두 줄 사업이니까 두 곳에 좌에 한 분, 우측에 한 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좋고 싼 생필품이니까 당신만 쓰세요 해서 30명, 30명의 소비자를 구축했다고 할게요. 그 중에 한 분, 한 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 나왔다면 여러분의 복제품은 누가 돼야 되냐면 소비자도 물론 맞지만 사업자는 사업자를 복제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프랜차이즈 체인을 한 분한테 내주는 거예요. 또 한 분한테 내주는 거예요. 이 원리와 똑같아요. 고객을 사업자로 성공시켜서 고객을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애터미의 그 경영 목표 첫 번째에 있죠. 그 경영 목표를 보면 성공적인 시스템이 눈에 보여요.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 믿어요. 아, 이거 어떻게 그렇게 돼? 돈도 안 들어갔잖아. 한 푼도. 에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안 믿죠. 저도 안 믿었습니다. 음, 에이,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는 나를 꼬시려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말이야.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제가 지금 유행가 가사를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누군가에게 애터미를 전달을 하면은요, 당신이 프랜차이즈 본사 역할을 할 수 있고 복제 수입을 갖고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알아? 내가 성공했잖아. 이 말을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사업 초기에 여러분들이 꼭 파헤쳐 봐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려면 반드시 신념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신념과 자신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선행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애터미의 제품을 전할 겁니다. 이모님, 이거 한번 써보세요. 내가 쓰는 건데 정말 좋고 정말 싸요. 쓰기만 해도 내가 이익되더라니까요. 이모만 쓰세요.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이모님만 쓰세요. 내가 쓰던 건데 나도 나만 썼는데 이모님만 쓰세요. 이 말은 할 수 있죠. 여기서 그 말을 못하겠다는 분은 손 내리세요. 다 내렸네. 그러면 나는 그 말을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다 드셨네 또. 자 보세요. 내가 쓰던 제품인데 너무 좋고 싸서 나만 쓰던 거예요. 그런데 이모도 있잖아요. 그냥 이모만 써보세요. 왜? 그러면 좋고 싸서 이모가 이익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쉽고 간단한 말도 이모 앞에 가서 말을 하려고 하면 입술이 달달달 떨려요. 손이 달달달 수전증처럼 떨리고 때로는 다리도 떨어요. 왜 그러냐면 초기 사업자한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확신과 신념이 없어요. 없어서 그래요. 초기에는 소비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만 먹고 나만 쓰는 거예요. 나만 바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전달할 때는요, 절대적으로 호기심 유발 정도면 되지, 거기에서 전체를 설명하려고 그러고, 이분이 나한테 뭘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설명하지?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입술이 떨려. 그리고 너 이거 다단계 하냐? 이런 말을 할까봐, 달달 떨죠.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전할 적에는 그냥, 애터미 그냥 좋고 싸더라고요. 나만 쓰던 건데 쓰세요. 호기심 유발 정도, 큐리어시티. 좀, 호기심 유발할 정도면 충분한데, 그 다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할 적에는 내가 써보니까 무조건 나한테 이익되더라 하는 것을 체험을 하고 있다면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이 포스처. 아주 당당해야 된다니까요. 쓰면 네가 이익돼, 친구야. 너가 이익된다고. 너만 써, 너만. 남한테 말하지 말고. 이게 다 아니에요? 그거를 말할 적에, 아, 친구야, 네가 이거 한번 써봤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기죽은 모습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주 열정적으로 그냥 내가 이익된다는 것을 팍 둘러 열정적으로 엔스지에서는죠.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한테 신념과 확신으로 인한 신념이 있을 때만 가능해. 이 제품이 정말 내한테 이익되더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신념이 생기겠어요? 신념이란 단어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잘 되겠네.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까지 10년에 2조 4천억을 하는 걸 보니까 현재는 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전 글로벌로 89억 달러를 하고 있는 아메이를 능가할 수밖에 없겠고 그거를 발 아래 깔고 올라설 수밖에 없는 큰 회사가 되겠네. 앞으로 100조를 간다는데 100조 원이면 도대체 달러로 계산할 때 몇 억 달러야? 이런 걸 계산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이 자부심이 막 생기는 분들은.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 일은 옳은 것이고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네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신념. 믿을 신, 생각념. 이렇게 들어오는 확신, 그 생각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어버리면 가서 이모한테 자신감 있게 포스처,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모만 쓰세요, 그냥. 이모도 안 쓰실 거를 누구한테 말할 건데요. 다단계라고 말하시거든요. 예, 다단계 맞아요. 근데 다단계든 천단계든 이모님한테 무슨 상관인데요. 좋고 싸면 이익이잖아요. 이 간단한 말을 왜 못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자신감은 뭐냐면, 나도 매일매일 나는 이렇게 좋고 싸니 친구야 너만 써. 이 말을 나는 5명이나 10명한테는 꼭 말할 수 있겠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을 내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능력,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자신감이에요. 나를 믿는 느낌, 자신감. 자, 보세요. 이 확신으로 인한 신념과 내가 이 정도는 해낼 수 있겠다, 이 간단한 거, 이거를 해낼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중간에 그만둘까요? 아니면 끈기 있게 계속 갈까요? 당연히 2번이죠. 끈기 있게. 끝까지 전달하면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확신을 통한 신념.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해낼 수밖에 없겠네, 자신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무조건 끝까지 나가는 끈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끈기는요, 막 투지를 갖고 있다고 끈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 몸에 체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끈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끈기 있게 계속 하려고 보니까 적이 있어요, 적. 여러분들이 떨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성년 박사님의 강의 중에 나옵니다. 천일 천만원 작전이라는 강의를 들으면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한테는 세 가지의 적이 있답니다. 삼적. 저도 이거 동감해요. 첫 번째 적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자신. 두 번째 적이 누구냐면 우리 스폰서님과 우리 파트너예요. 근데 잘하는 스폰서, 잘 하고 있는 파트너일까요? 아닐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간단히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적은 누구냐면 나에게 고객이 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사님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지금? 나 자신도 적이고 스폰서도 적이고 파트너도 적인데 내 고객까지 다 적이라면 도대체 나는 뭘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사람으로 엮어나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삼적은 간단해요. 이 삼적을 물리치기가 왜 어려우냐면 이 삼적, 세 가지의 적이 전부 나한테 우군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군의 얼굴을 하고 있고 동료의 얼굴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깜빡 속아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어떤 적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내가 타파를 하죠. 때려잡죠. 그런데 적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적은 적인데 어떤 모습으로? 나의 우군으로, 아군으로 또는 아주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동료의 모습으로 착 다가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존심, 체면, 게으름. 어때요?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적입니다. 자존심, 체면, 게으름. 회장님도 강의 중에 그러시잖아요. 자존심, 극한 놈이고 그냥 개나 줘버리라고 그러시잖아요. 여자분들도 또 이 외에도 많이 있죠? 어떤 거예요? 어, 친정 문제 또는 시댁 문제 또는 남의 편.
뭐 아이들 문제, 동창 문제, 뭐 이런 거. 또는 자기가 지금 몸에 담고 있는 어떤 동호회 또는 사회단체 문제 뭐 이런 데에서 올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데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날라올 때 내 속에서 소화를 못하면 내 자신이 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그리고 세 가지의 적 중에 나 자신이 가장 강력한 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객관성을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조금 너무 너그럽게 평가하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해서 너무나 평가를 너그럽게 하면은 어, 자신감이 뭐라고 할까요? 너그럽게 했기 때문에 그냥 필요 이상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인해서 막 붕 뜨죠. 뿐만 아니라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너무나 과소평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과소평가하게 되면은 내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자신감 부분에서 결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내가 자신감 없이 그렇게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금물이지만 나를 스스로의 내 능력을 과대평가해가지고 그런 자만감에 빠지는 것도 큰 문제다. 우리가 급박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 거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적을 타파하는 방법이에요. 자, 스폰서와 파트너는 어떻게 적일까요? 좀 나를 좀 화나게 하는 스폰서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조직이 자기 것인 양, 막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는. 우리 이 나이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아이들은 이걸로 골머리 썩는 분들도 제가 몇 분 만나봤거든요. 막 명령, 지시, 막 그리고 파트너한테 어떤 후원과 지원을 해야 될 거에 무관심. 그렇죠? 그리고 좀 짜증나게 하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마치 찰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막 끊임없이 요구하고 뜯어먹는. 우리 이 박사님은 이 뜯어먹는다는 말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머리처럼. 일을 안 하면서도 일을 하는 척만 하고 사업을 안 하면서 사업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어, 적을 걸어놓고, 내가 네 생장점이잖아. 나 아니면 너네 아무도 못 가지? 그러면서, 어, 자기 아니면 아무도 못 갈 것 같지만, 때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는데 자기만 못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기를 부리면 안 돼. 자, 고객 중에도 적이 있습니다. 고객 중에도. 좀 부정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요, 부정적인 말과 조금 참된 말을 하는데 긍정은 아니지만은 이 어떤 그 비판적인 말을 하고 이 부정적인 말을 구분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 이렇게 부정을 떠는 사람들 막 이렇게 찝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후원 나가 보면은 아 그거 나도 해봤어 5년이나 해봤는데 그거 어쩌고 저쩌고 하라 그러면서 막 부정을 떠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막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신발을 털어버리고 먼지까지 털어야 돼요. 절대로 교제를 더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쏟을 시간 여유를 다른 한 분을 더 만나셔야 돼요. 그렇고 있을 시간 여유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예,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거만한 고객들도 있어요. 막 이렇게 자기의 막, 뭐 이래저래 뭐 대학교 얘기하고 또 가방끈 얘기하고 또 뭐 돈 얘기하고 많은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터미에는요, 가방끈하고 상관없고 돈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성공한 분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어제 저는 이제 우리 센터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센터를 정말로 어렵게 이 코로나 시대에 하고 2년 반 만에 센터가 나온 우리 본부장님 하나가 있어요. 근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주진은 단장님께서 특별히 오픈 강의를 해주셨어요. 어,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그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번호를 매겨가면서 쭉 적어가지고 제 라인에 쫙 좀 돌려드렸습니다. 저도 느끼는 거 우리 파트너도 함께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자신이 성공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 부정 떠는 사람들에게 에,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그 따로 보복할 방법이 없고요. 원수를 갚아주는 것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 여러분 이렇게 삼적을 이겨내고 진정한 고객들을 만나서 제품을 전달하고 정보 전달을 통해서 멤버십 구축이 되면 그 멤버십 확보에 의해서 소비력이 늘어나고 소비력이 늘어나면 그걸로 인해서 매출 PV가 커지니까 수익도 커지고 이런 수익을 소개하는 것이 마케팅 플랜이거든요. 이 마케팅 플랜은 여러분들의 수익이 오직 소개하는 소개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 플랜만 제대로 설명을 해도 최소한 1시간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가 시간 관계상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애터미의 사업 방법에 잠깐만 좀 언급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애터미 사업 방법은요, 저는 제가 사업을 한 방법만 1시간 이내에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좀 쓸데없는 말 같지만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길게 왔는데 제가 했던 사업 방법은 스폰서님들의 방법을 그대로 복제를 하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만 쓴다예요. 나만 쓴다. 왜 그러냐면 회장님께서 애터미에는 전부 소비자만 있지 사업자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진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소비자의 소비밖에 없어요. 어디에서도 나한테 소득을 갖다 줄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오직 소비자들의 매출 PV. 그러면 우리는 오직 소비자를 구축하는 건데 첫 번째 소비자가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나는 나만 써본다. 제품 확신이 와야 되고 이렇게 멋진 회사가 있었네.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니까 나만 써보고 나만 먹어보고 나만 발라본다. 우리 지금 ABR 교육을 받는데요. 나만 써본다가 ACC예요. 오토 컨슈머 클래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써봤더니 너무나 좋고 정말 가격이 합리적이라 내가 소비자로서 이익이 되더라.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한테는 알려야죠. 그래야 그분도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내 형제들, 동기간, 친구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친구야, 너만 써봐. 쓰면 네가 이익된다? 이것이 바로 ABR 중에 BCC예요. 비즈니스 컨슈머. 이렇게 알렸더니 알리는 사람들이 쓰는 매출 PV에 의해서 우리가 누적된 걸로 부수입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비즈니스 컨슈머, 즉 BCC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가 뭐였냐면 RCC. 뭐예요? 함께 알아보자. 자, 이렇게 많은 30가정, 50가정의 가정수 중에서 관심을 갖는 한 가정 한 가정을 사업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우선은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만 사업자로 우선 만나보세요. 그분들 양육하고 육성하는데도 너무 힘듭니다. 자, 그들에게 꿈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 사업자예요. 이룰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 그 사업자를 구축하는 것이 RCC거든요. 리치 컨슈머 클래스. 자, 이렇게 됐죠. 나만 써본다 ACC. 너도 너만 써. BCC.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자. 가볼까? 세미나에 오는 것을 우리는 RCC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그런데 제가 빼놓지 않고 오늘은 꼭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메모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탄성이에요. 관성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들은 이 관성이란 말을 그 네이버 지식창에 내가 쳐가지고 용어의 정의를 제가 좀 찾아놨어요.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관성은 어떤 걸 관성이라고 하냐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은 내가 현재 어떤 물체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물체가 그 성질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차 안에 앉아 있는데 내가 앉아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고 싶어 하는 것이 관성이에요. 그런데 차가 갑자기 급출발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급가속을 하니까 내 몸이 앉아 있으려고 하는 관성이 뒤로 샥 쏠리는 거예요. 왜? 차가 앞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 운동 법칙이죠. 똑같아요. 내가 차를 타고 움직이고 있을 때는 내 몸이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었죠. 이것이 관성이었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계속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앞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관성이에요. 왜 느닷없이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의 아마 사업이 이렇게
버스에서 쏠리거나 또는 급출발할 때 뒤로 쏠리거나 하는 그런 관성처럼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떤 관성에 혹시 갇혀 있지 않는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방향이 틀어져 있는데도 스폰서와 상담을 안 해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대로 계속 가요. 그러면서 관성에 젖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본인만 몰라요. 스폰서가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낸 데 오면서 자기 고집대로 가면 틀어진 방향에서 계속 가니까 결국은 갔다가 성공하려면 이 방향, 애터미의 방향성으로 선회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시간 낭비죄는 어디에 해당된다? 네, 사형에 해당돼요. 여러분, 우리 강의 많이 들었잖아요. 빠삐용의 영화를 예를 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빠삐용한테 죄가 없을 수도 있다, 너는. 그런데 시간을 낭비한 죄가 있다. 시간 낭비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그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위력은요, 바로 복제에 있어요. 이렇게 탄성 또는 관성으로 젖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규진환 단장님, 강의 중에 이런 말씀 하시죠? 운동 중에서 러닝머신을 제일 싫어하신대요. 왜요? 하루 내 뛰어도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 다람쥐 한번 보세요. 다람쥐 쳇바퀴가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도 새양쥐 레이스라는 단어로 나와요. 우리말로는 다람쥐 쳇바퀴예요. 쳇바퀴 안에서 하룻내 달렸는데 그 하룻내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후에 보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자리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성에 젖어가지고 관성대로만 뛰었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복제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움직이고 앞으로 전진하는가를 보려면 저는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에서 두 줄의 계보도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어서 여러분의 계보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등록하고 여러분이 리크루트 해왔던 그분들 10명도 괜찮고 20명도 괜찮고 50명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구매와 결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서 제품을 집에서 스스로 받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코드인가를 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조사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달에 10코드 정도가 스스로 구매하고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음 달에도 10코드라면 여러분들은 일 안 하신 거예요. 저한테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라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일 안 한 거다. 한 달 동안 그냥 놓은 거다. 그냥. 왜 놓은 거냐면 증거가 뭐냐면 그냥 러닝머신 위에서 그냥 뛴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위에서 그냥 뛴 거예요. 하는 척만 한 거예요. 그런데 스폰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는 내 파트너 밑자락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누군가를 소개를 했다면 스폰서가 소개한 분은 스폰서가 구매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일이에요. 일인데 제품을 들고 가서 배달하는 것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물론 일은 일이지만 애터미의 일은 아니다. 애터미의 일은 오직 소개받은 사람한테 들고는 가되 가서 뭐를 하냐면 얼굴 보러 왔다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센터 배송을 시키든 그렇게 해서 내가 물건을 받더라도 들고 간 물건은 먼저 쓰게끔 해주는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 홈페이지를 열어서 제품을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가르치러 가는 거죠.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물건 들고 가고 제품 들고 와서 돈 받아서 돌아서서 눈썹을 휘날리며 달려온다면 그거는 일을 한 게 아니고 배달하러 간 거잖아요. 애터미의 소개 사업, 전달 사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을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본사 시스템대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매월 매월의 변화상이 있게끔 일을 하셔야 된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사 시스템이 먼저 내가 먼저 코드인 되는 거예요. 원데이 석세스, 그 다음에 퇴근 후, 그 다음에 줌으로 또 보면서 이런 미팅, 스폰서 미팅, 상위, 최상위 미팅까지 있다면 내 미팅보다 가장 먼저 스폰서 미팅에, 그 다음에 시스템 미팅에 코드인 되는 것이 무조건 사업에 도움이 되세요. 계속 위로. 그래서
직접적인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미팅에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위에 있는 미팅에는. 이 안에서 같은 생각과 방향으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빠져버리면 그 공감대가 없어져. 안 그렇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에 연금 개혁이 나왔었죠. 이지성 작가의 미래의 부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읽었는데 이 책을 보면은 4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를 읽어보면은요, 이 연금에 대해서 쭉 썼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박하게 써놨구나. 국민연금은 소득이 낸 것보다 최소 1.4배부터 많게는 4.5배까지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낸 것보다 그러니까 더 받아간다는 거죠. 연금을. 그런데 이 연금관리공단이요, 굉장히 부자예요.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국내 주식 중에 20년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0조 6천억. 해외 주식에다가 141조 4천억. 그러면은 얼마를 한 거예요, 도대체가. 그런데 240, 뭐 240 한 2조 정도를 주식 투자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것이 2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걸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또는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SK텔레콤, 신한지주금융 또는 KB금융 이런 우량 주식에다 쫙 투자했는데 외국 주식에도 우량 기업만 했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이 정도면 진짜 우량 기업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200 몇십 조 요거 말고 부동산 투자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 투자를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 대체 투자로 뭐를 하냐면 막 사모펀드까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돈을 따진다면 700조 원인데 이거를 1000조 원대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걷어오겠다. 그래서 연금을 고갈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 끝에 이지성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020년 조사에 서서히 보면은요. 2034년 안에서 한 35년 요쯤 되면 고갈되기 시작해서 2042년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후에요. 이때는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원금 다 회수를 해서 연금을 태워주더라도 현재 4대 연금 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군인들 모은 군인연금, 사학연금, 또 선생님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일반 공무원들, 공무원연금, 이렇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게 다 합쳐서 관리를 하는 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도 이거를 왜 적자가 날까?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어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돈을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니까 이렇게 된다. 세 번째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출산의 초고령화예요. 애를 안 낳아요. 그리고 애를 낳는 세대 인구가 적어요. 저희 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베이비붐 핵심 세대인데 저희들이 낳은 세대는 88년, 90년대쯤이거든요. 그네들은 지금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그래요. 가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출산이 없다는 것은 국민연금을 낼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고령화라는 것은 돈을 받아갈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데 어떻게 아무리 투자 수익을 낸다 해도 국민연금공단이 용 빼는 재주가 없는 한 없어요. 이거는 망조예요. 근데 이게 1년마다 약 3년씩 고갈되는 해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20년 후가 아닌 앞으로 10년 후에는 바닥이 보일 수 있는 개혁이 없다면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대통령들이 그때 국민 토론회를 할 적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넷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되면 국민 이 연금은 개혁을 합시다 하는 걸로 하시죠. 뭐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내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그래요. 개혁을 아무리 한들 국가가 여러분들의 노후를 대책을 세워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지표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초고령화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우리들이 노화가 됐을 적에는 우리의 노후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국가도 아니고 정말로 잘생기고 착한 여러분들의 자녀는 더더욱 아니에요. 누구냐? 나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같은 이런 어, 정말 희망 있는 기업을 만났는데 우리가 지금 손 떨고 발 떨고 입술 떨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 됩니다. 두 줄을 잡고 30가정씩 그저 그냥 등록, 구매, 결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소비자만. 그들이 모두 자기 스스로가 집에서 구매, 결제를 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특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기회를 안 잡으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은혜롭고 한 번 듣고 모두가 다 하겠다고 덤비는 일이었으면 여러분한테 기회 없었어요. 단연코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한 30가정만 해도 100만 원 나오는 세미는 분명하게 오토가 될 것이고 50가정들만 스스로 구매해 쓰는 가정만 와도 내가 200에서 300만 원은 나오는데 아니 4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한 우리 선배가 340을 받아요. 연금으로. 우리 공무원 40년 한 대학을 안 나온 우리 위에 형님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340 받더라고요. 생활이 녹록지를 않아요. 근데 그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앞으로 개혁이 일어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산하에 한 분씩만 자해 한 명, 우해 한 명 이렇게 딱 잡으시고요. 그분들한테 여러분을 복제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원본만 제대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먼저 쓰고 여러분들만 먼저 바르고 여러분들만 먼저 어,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너만 써오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붙들고 세미나에 함께 가자고 하는 일인데 이 한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다시 내가 이 두 사람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2명씩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다시 가르치는 방법을 그때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3단계까지만 나가면 여러분들은 사업자가 왼쪽 오른쪽에 여러분의 7명씩의 사업자들이 서요. 여러분 단연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산하에 한 명 한 명만 오토 판매사가 된다면 여러분은 오토 판매사인데 매일 수당되는 오토 판매사예요. 한 명 한 명이 2명씩을 모셔와서 3명이 오토 판매사가 오면 여러분들은 팀장인데요. 오토 팀장인데 어떤 팀장이냐면 리더스 클럽에 와 있는 팀장입니다. 좌에 3명이 삼각형 트라이앵글, 좌에 3명의 트라이앵글이 다 오토 판매사만 됐다면 여러분들은 팀장이 오토 팀장이라니까요. 제가 오토 국장은 안 됐어요. 그러나 오토 팀장은 넘어갔기 때문에 리더스겠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단계를 더 나가서 3단계까지가 8명이 모두가 2명, 4명, 8명이 모두가 오토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은 로얄 리더스까지 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뛰어야죠. 오토 판매사를 만들겠다? 그러면 세미 판매사를 육성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했고요. 결코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 못 해낼 것도 없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들 비전을 크게 가지세요. 그리고 이 비전대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아까 계보도 보고 나의 오토 소비자를 조사부터 하자 내가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러닝머신 위에 뛰지 마시고요. 새항규 레이스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나가는 증거를 가져야 되니까 한 달에 5가정씩이라도 반드시 스스로 구매 그리고 집에서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오토 소비자들을 양육과 육성을 해 내려간다. 이 생각 가지고 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질 겁니다. 여러분 애터미로 반드시 성공합시다. 아자. 자,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마스터 정현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또, 또 새로운 또 인사이트를 주십니다. 우리 사업, 애터미 사업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